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선정한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이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의 한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에 10개월 만에 6만 2천 원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증시의 체질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말 중에서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겠다. 이제는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5천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증시의 부양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이러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과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첨단 산업의 육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언급을 오늘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요.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고 정부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해야지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코스피를 상승시키겠다. 또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기자회견이 열릴 때마다 나오고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 2시에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증권가인 하나증권이나 KB증권에서는 코스피가 3,710 가능하고 3,7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학계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지금 경영 교수들 두 분이서 PBR이 1.4배면 4,200선도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1.5배에 도달하게 되면 4,8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굉장히 상단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PBR이 2.5배인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PBR 수준만 보더라도 주가의 지수의 상단을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정책도 받쳐줘야 되고요. 실적도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했고요. 오늘 오후 2시 지금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이 통과 여부가 잠시 후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포함된 주요 사항을 보게 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그리고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관이라던가 외국계 투자자들이 의견을 표출하는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제 지금 지주사들이 급락했던 이유가 3% 룰이 안 들어가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들어갔습니다. 기존 단순 3% 룰을 합산 3% 룰로 적용돼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제외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지금 좀 제외됐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외국인과 기관의 60일 누적 순매수 지주사를 중심으로 보게 됐을 때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3% 룰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핵심 조항의 일부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 외국계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좀 구분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종목인데요.
있는데요. 이제 진짜로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승하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년 내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감세안, 미국의 감세안이 반도체 투자 세 공제에 대한 확대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분 세액 공제가 25%에서 35%로 제시가 되고요. 직접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90억 달러, 대출도 75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에 제기되고 있는 게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삼성의 12개월 선행 PBR 밴드를 보게 된다면 지금 구간이요 0.8배 수준에 지금 한 1년가량 머물러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동안 주가가 실적 대비, 기업 가치 대비 안 가고 있다라는 게 차트로도 확연하게 보여지시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을 하회하더라도 리스크 비교했을 때 수익의 매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일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믿더라도 지금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조가량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26%가량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HBM에 대한 인증 지연 이슈가 있고 파운드리의 적자 그리고 디램 점유율 1위를 SK하이닉스에 빼앗겼다는 점도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고 실적에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가 매력적이라는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 오늘이 세계에 비닐봉투가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SNS에 메시지를 발표한 건데 내년에 음료와 생수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요. 여기에 산업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에 제조와 수입자가 직접 회수를 하고 재활용을 하는 방안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친환경 포장재 그리고 리사이클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종목들이 강한 상승 보여준 걸 보게 된다면 아직도 정부의 정책 관련 기업들의 힘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대비 주가가 좀 하락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 아직 정책 관련 기업들 하반기에도 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급과 정책 기대감, 이게 실적까지 가미된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 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